자,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면접 다녔는데 왜 전 안 될까요? 네, 제목입니다. 대기업 면접 다녔는데 전 왜 안 될까요? 왜 전 안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반 동안이나 취업 준비 중이에요. 하고자 싶은 게 있어 대학원 졸업 후 계속 도전 중입니다. 근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져요. 항상 붙는 대기업은 정해져 있는데 임원 면접에서 떨어져요. 전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다른 분들은 청산 유수로 자기 전공 오핀하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말도 버벅버벅. 임원분께서 천천히 하라고 격려 드리셨는데 스토리가 다른 분들보다 약하고 표현력도 떨어지고 저는 언젠까지 이렇게 패배자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는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잘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님이 뭐 계속 떨어지니까 뭐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한옥 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왜 난 아닐까? 근데 이게 왜 패배자죠? 님이 마지막에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패배자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패배자입니까? 다음에 또 취업 안 하실 거예요?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 본인한테만 있는 얘기입니까? 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사람 수두룩한데 200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 시험 치서 10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기를 패배자로 생각 안 하는데 왜 본인은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거 가지고 왜 패배자라고 합니까? 왜? 남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그럼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승리자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 들어간 사람 패배자예요? 어? 어? 그럼 떨어진 사람은 싸그리 다 패배자예요? 루저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까? 준비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 패배자 아닙니다. 패배자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미 만약에 설령 대기업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훨씬 스트레스 받고 분하고 억울한 거 굉장히 천지빛깔도 깔릴 텐데 이거까지 패배자? 떨어진 거 가지고 패배자요?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님이 만약 이런 거가 패배자로 생각하시면 님 들어가서도 오래 못 있어요. 그런 멘탈 가지고는 패배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근데 저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기는 면접 가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턱에서 자꾸 좌절하는 거잖아요. 문턱에서 좌절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있어. 저 경찰 면접 봤었잖아요. 필기 시험 합격해가지고 경찰 면접은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경찰 면접 뭐 같은 게 뭐냐면요.
경찰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 경찰 면접은 다 형식이라고 형식.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붙을 사람 떨어질 사람들 미리 가려놓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을 못해도 붙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붙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일반 기업은 다르죠. 말을 못하면 못 붙겠죠. 왜냐? 직장 직원들한테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뭐 업무 조달도 못하고 이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 이분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 반 동안의 취업 준비 중이구나. 패배자라고 말한 건 좀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스피치 학원을 다녔다고 난 스피치 학원 안 다녔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된다면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닐 것을 권유. 스피치 학원이 뭐냐? 면접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가가지고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답안 같은 거, 말하는 톤, 그리고 말할 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원이에요. 요즘에 이런 거 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 못하고 버벅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딴에 연습했는데 실전 가서 못한다면 그럼 학원을 가서 돈을 써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내 미래가 달린 건데. 어? 내 인생이 달린 건데. 까짓고 돈은 들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붙고 나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 본인이 스스로 뭐 외제 스터디 같은 거 해도 능지가 않는다면 돈을 좀 써가지고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닐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붕어 형님 썰방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주셨네요. 만원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업만 기업이냐? 중기업 기업 대기업만 기념이나 지방에 갈 만한 중견기업도 많다. 제가 봤을 때 어휘력이 늘려면 표현하는 거나 자연스레 입에 붙도록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똑똑하긴 할 텐데 이제 머릿속에 단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을 바로 못 뱉어라는 사람들. 머릿속에 단어가 엄청 많은데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끄집어내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고 반대로 끄집어내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 뭐 글러 적으라 하면 좋겠는데 당장 머릿속에서 누군가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뭔가 목표란 기업을 정해놓고 거기만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 LG의 뭐 연구원 R&D 부서에 가고 싶은데 거기만 딱 지원한다는 느낌? 거기만 지원해가지고 거기만 붙는데 거기만 계속 떨어진다는 그 느낌?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그 기업 거기만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내가 좀 전공이나 만든다면 취업 불문 가리지 않고 막 중견기업까지 고정 지원. 어. 지금 취업 시장 많이 힘들잖아요. 사연 적어주신 분도 아실 텐데, 어? 지금 빙하기 아닙니까? 빙하기. 빙하기인데 무조건 대기업 지원하고 무조건 대기업만 바라보고 그러기엔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위험한 방식 아니에요? 어. 물론 붙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나가야 되잖아요. 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뭐 학벌이나 스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면접까지 갔으면 면접까지 갈 정도면 이분도 스펙이 좀 된다고 봐야겠죠. 스펙이나 학점이 좀. 근데 이분이 조바심은 많이 날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님이 이런 대기업에 면접까지 갈 정도면 다른 기업도 걸어볼 만 하다는 거죠. 너무 대기업에 목매지 말라는 거죠. 인공지능 도입 자동화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운 거. 뭐 그렇겠죠. 뭐 이제 자동화 되니까 사람이 가야 될 범위가 더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이 할 거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뭐 줄어든 건 사실이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넓게 잡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어. 어.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어. 지금은 눈 낮춰야 돼. 요즘 서울대 이런 사람들도 중견격 간 세상이야. 어? 스카이도 요즘에 중견기업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어? 무조건 좋은 데 나오면 무조건 대기업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공식 안 통해. 안 통한다니까. 어? 그리고 이미 보니까 그게 있는 거 같아. 석사까지 나왔으니까. 대학원에 석사까지 오직,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많이 들였잖아요. 거기에다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어. 아마 대학원 공채 석사로 아마 가려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본인 급하지 않습니까? 본인 뭔가 조바심 나지 않나요? 빨리 뭔가 일하고 싶지 않나요? 이제는 이 생활 좀 떨쳐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찬밥 더운밥 갈리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 여기저기 다 내보라는 거죠. 그 중에 걸려가지고 좋은 데 있으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안 그래요? 사람이랑 보험이라는 게 있어야 돼. 보험이라는 게 무조건 몇 개 기업만 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간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굉장히 그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그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 음? 그리고 5번 과연 말만 못해서 떨어진 걸까? 만약에 그 똑같은 갭이 몇 번 떨어졌으면 아예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대기업 중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몇 번 떨어진 사람은 안 붙여주는 데도 있습니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면접만 붙여주고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으면 거길 빼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지원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생각해봐요. 과연 말만 못해서 떨어진 걸까, 과연? 말이야 어차피 못할 수 있잖아요. 말이야. 어?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말 잘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어.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이미 1년 반 동안 아직 취업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지쳤을 거예요. 지쳤어요. 음, 지쳤단 말이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주변에서 야, 너 언제 취업하냐? 너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냐? 부모님 언제 고생시킬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주변에 이미 석사라고 했잖아요. 이미 4년제 졸업하고 있는 친구도 이미 대리라는 친구도 있을 테고 빨리 들어간 친구는 맞죠?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스펙이 부족한 게 아니야. 스펙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다고 면접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면접관 만나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 잘하다가 면접관 딱 만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특유의 분위기에 적응 못해가지고 면접 특유의 분위기 적응 못해서 그 무거운 분위기 적응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녀야 돼. 이분이 솔직히 면접 준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그런 면접 환경을 만들어서 돈을 써서라도 그걸 단련시켜야 돼요. 솔직히 저는 취업 스터디끼리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스피치 학원이 약간 더 도움될 수 있어요. 그게 약간 거긴 딱 면접학 분위기 딱 주면서 지문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면접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기회 있습니다. 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패배자를 불러도 돼. 패배자를 불러도 돼요. 근데 지금 가지고 패배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젊잖아. 젊고 어? 기회 있습니다. 많아요. 어? 요즘에 이만큼 떨어지고 한 사람도 많습니다. 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크겠지. 막 내가 원했던 기업인데 나 붙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어? 그러면 대기업에만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대기업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서 님이 또 어깨 피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가 가능성이 있을 만한 괜찮은 기업들 리스트를 다 뽑아놓고 기회가 되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몇 군데만 자꾸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요. 어?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어? 끝난 거 아니니까 내가 갈 만한 기업 있으면 막 지원해 보세요. 막. 그 중에 하나 분명히 걸리는 게 있을 거야. 어? 그리고 대기업 못 들어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 아니고 패배자 아니에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기업 들어가 적응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어? 들어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 대기업 들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버티는 사람보다 못 버티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기업에 목을 매지 말고 괜찮은 기업들도 한번 보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승부를 보시면 저는 충분히 어, 괜찮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노력으로 말할 수 없으면 스피치 학원 가가지고 단련 시키세요. 답안도 만드시고. 아무튼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